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 바로 교통사고 후 합의금 문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거 정말 당사자가 되면 막막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참 어렵죠.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실제 지급 사례, 자료에 나온 팔꿈치 골절로 8,800만 원 배상, 이 사례를 중심으로 왜 어려운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보상금 산정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거든요. 웃으면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연락 오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 금액 괜찮나?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죠. 자료에도 그런 답답함이 묻어나던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이 사고 처리 과정이나 법률, 의학적 기준을 다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손해제로 같은 서비스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손해제로 같은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첫째가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내 상황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막연한 불안감을 좀 줄여주고요. 둘째는 전문가가 전체 과정을 검토해 준다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에서 놓칠 수 있는 후유증 가능성 같은 거요. 나중에 문제될 만한 걸 미리 짚어준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조언해 주죠. 섣불리 합의하면 안 되니까요. 듣고 보니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얻고 제대로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정보 격차를 줄여서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례로 넘어가 보죠. 팔꿈치 뒤쪽 뼈, 척골 주두돌기 골절인데 배상금이 약 8,800만 원.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금액이죠? 팔꿈치 하나로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팔꿈치 골절이라는 진단명 자체보다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8,800만 원은 단순히 치료비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더 포함된 건가요? 여기에는 실제 치료비 외에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 이걸 일시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고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일시 수입? 일을 못한 손해요? 네, 특히 이 사례처럼 금액이 크려면 아마도 후유장애가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꿈치 귀눈에 영구적인 재환이 생겼다는 거죠. 후유장애요? 영구적인 문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걸 평가받아요. 예를 들어 이 부장 때문에 평생 일할 능력이 20% 줄었다. 이런 식으로요. 퍼센트로요? 네, 그럼 그 퍼센트만큼 미래소득 손실을 계산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만약 피해자가 젊고 소득이 높은데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게 나오면 이 일실 수입만으로도 금액이 확 커질 수 있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다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내 일할 능력이 얼마나 영구적으로 손상됐는지가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후유장애 평가나 노동능력 상실률 계산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다 필요하거든요. 와, 이걸 개인이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보험사는 전문가들이 했을 텐데요. 정보와 협상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아까 말한 손해제로 같은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8,800만 원 사례가 왜 개인이 보험사에 대응하기 어려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후유장애 같은 복잡한 문제를 혼자 다루기엔 너무 버겁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속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교통사고 보상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특히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손해제로 같은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8,800만 원 사례를 통해 봤듯이 후유장애가 보상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보를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오늘 주로 금전적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8,800만 원이라는 돈.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큰 사고를 겪으면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던가 긴 재활 과정의 고통 같은 것들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금전적 보상만큼이나 어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금전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이나 재활 시스템 강화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당장의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복귀의 문제로 좀 더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